안녕하세요. 핵심 ERP 이번 시간에는 자금관리 파트의 지급어음 거래입력 같이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으러음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대별되는 개념으로 지급어음은 부채의 개념이에요. 지급어음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받으러음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처럼 전자어음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은행에 가서 빈 어음 종이를 받아와서 여러분 그 오돌토돌토돌하게 수표 이렇게 찍히는 그런 숫자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찍어가지고 당좌 수표나 어음 발행을 제가 해봤었거든요, 여러분. 이 지급어음은 과거에도 은행에 가서 종이를 받아와서 기업에서 찍어가지고 거래처에 주는 개념으로 현재 이제 ERP 프로세스나 다른 회계 쪽 프로세스 보시면은 어음을 등록하는 행위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저희가 어음을 거래처에 발행할 거면 이 어음이라는 아이가 금융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아이니까 그 어음 등록이라는 행위를 거쳐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어음을 발행하게 됐을 때 받는 그 번호 어음 번호들이 일련 번호처럼 해서 쭉 등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프로세스는 어음 등록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 어음 등록된 내용이 수불부라는 장부에서 이제 조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직접 저희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발행한 부분들을 연동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음 발행 프로세스는 앞에 받을 어음은 그냥 열심히 어음 번호를 입력하셨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음 번호를 어음 등록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수령하는 프로세스에서 어음을 등록한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같은 어떤 행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접 은행 가서 어음을 수령하는 게 아니고 어음 번호 할당받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을 등록하시고 나서 어음 전표를 입력하시고 나면 이제 어음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지급기일에 저희는 어음 금액만큼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어음 등록해 보실 거고요. 어음 발행을 통해서 전표 입력해 보실 거고 그리고 어음이 만기가 돼서 자금이 이제 그 저희로서는 지출되는 거네요. 상대방으로서는 어음이 이제 그 만기가 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프로세스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어음 수령은 어음 등록 창에서 수령으로 표시된 어음 번호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수령으로 표시해서 어음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대변에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고요. 어음을 발행한 이유는 뭐 외상매입금을 상환했을 수도 있고 또는 원재료나 상품 등을 구입했을 수도 있어서 차변 계정 과목은 뭐 외상매입금, 원재료, 상품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기 결제가 되면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부채 감소로 없어지면서 저희 자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연동이 돼서 빠져나가는 통장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당좌예금 뭐 이다 그럼 당좌예금, 보통예금이다 그럼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담보원 같은 경우는 특정 기관의 담보 성격으로 견질된 경우를 얘기하고 폐기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되는 어음을 얘기해요. 발행 또는 담보되지 않고 폐기되는 어음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요 세 가지 프로세스만 알고 계시면 돼요. ERP 하실 때 수령한 거 등록하시고 발행하고 결제하는 만기까지. 같이 만나볼게요. 문제 풀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저희가 어음을 등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표 입력을 할 거라서 프로세스는 자금관리 쪽 파트에 어음 관리를 먼저 가보도록 할 거라서 1번 문제 보시면은 어음 등록하는 문제 나오죠? 요거를 어디에다 하시면 되냐면 자금관리 쪽에 지급어음 명세서 쪽에 어음 등록 쪽에 하셔서 열매를 종이어음, 이제 문제 편의상 종이어음, 약속어음이 나와 있는데요. 약속어음 열매를 등록해서 순차적으로 번호 순서대로 발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 등록한 어음 열매 중에서 월 2일자로 이솔전자의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겠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이솔전자 200만 원, 대변에는 지급어음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급어음은 달아
뚜루룩 뚜루룩 1번 이렇게 해서 만기일자는 6월 30일 그리고 입금표가 증빙이다. 이런 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6월 30일자는 지금 발행했던 어음이 만기가 도래해서 신한은행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된 부분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차변에는 2번에서 입력했던 대변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 진행 같이 해보실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받으러음 같은 경우는 어음 등록을 안 했지만 지급어음은 한다 기억하시고요. 5000번에 2010 김혜숙 사원으로 로그인 하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금관리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어음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관리 파트에 자금관리 파트에 지급어음 현황, 지급어음 명세서.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고요. 저희 상단부에 보시면 어음 등록 버튼 보이시죠, 여러분? 이 어음 등록 버튼을 눌러서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던 수령일자 그대로 2021-0502 넣으시고요. 어음 종류는 그냥 약속어음은 3번이에요. 전자어음이 4번이고 저희는 한글로 시작하는 약속어음이니까 어음 3번. 한글 가나 뭐 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 한글로 시작하는 거는 그냥 어음이고요. 숫자 20자리 앞에서 받으러음 하셨을 때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자어음이라고 해요. 자,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당좌 걸어주시고요. 시작번호는 앞에다가 한글 두 글자 다라 32123001 이렇게 넣어주시고 열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번까지 카운팅을 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이 달아 32123010 해가지고 열매가 등록되겠다라는 거죠. 등록 눌러주시면 지정하신 조건과 구간 내에 어음을 등록하시겠습니까? Yes. 자, 등록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수불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수불부 보이시죠? 여기 수불부에서 수령일을 저희가 5월달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길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시고 엔터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는 번호 1번에서 열매 이렇게 넣기 때문에 번호 1번에서 열매까지 지금 상태가 수령이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수령 열매. 가끔 여러분 이제 자격증 시험 보실 때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어음에 대한 상태가 수령 상태냐, 발행 상태 몇 매냐, 결제가 몇 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단의 내용을 읽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음을 열매를 등재를 하시면 이제 문제풀로는 전표 및 장부 입력으로 가시면 되겠죠. 전표 입력 가셔서 5월 2일자로 외상매입금 차변 대변에 지급어음 회계 처리해 주겠습니다. 날짜는 05월로 열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5월 2일자 엔터 저희 재경팀 일반 코드 거시고 차변에 251번 이솔전자에 외상매입금을 갚습니다. 부채 감소 200만원. 적요는 F2키 누르셔서 외상매입금 반제가 갚는다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어음으로 갚는다. 어음 발행으로 갚는다. 증빙은 입금표가 있다고 했으니까 10번 코드 걸어주시고요. 지금 대변이 이제 하단부까지 입력이 되는 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급어음 200만원 하시고 F2키 누르셔서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코드 거시고 증빙 10번 코드 거시고 하단에 이 부분에서도 어음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급어음 명세서에 상단부에 어음 등록을 어음 조회 버튼에 여기에서 하셨죠. 여기 수불부에는 얘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가시면은 활성화돼서 파란색으로 보여지시죠? 이렇게 우리는 등록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등록해도 돼? 여기서 등록하셔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달아 32123001번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인. 만기 일자는 2021년 6월 30일. 작은 과목은 없으니까 엔터 치시면 이제 마무리 작업, 기표번호 확정됐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감소 200만 원,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증가 200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요렇게 거래했던 어음이 드디어 6월달이 도래해서 만기가 됐다는 문제였었죠. 따라서 6월달 저희 회계 처리됐던 내용 요거 만기 결제 6월 30일 거 보시면 되겠죠. 주식회사 이솔전자에 발행하였던 약속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사 신한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급 처리되었다. 자, 요거 회계 처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6월달로 바꿔주시고 날짜는 쓰지 않으시면 이렇게 6월달로 펼쳐치고요. 30일자 걸어주시고요. 엔터 일반 가시고 차변에 이제 대변에 있던 지급어 및 차변으로 없어지겠죠. 요때 만기일자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로 걸어볼까요? 그러면 6월 30일 만기인 거 이렇게 들어오죠. 요거 체크해서 처리. 왜 처리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지급어음은 왜 안 물어보냐면요. 바들어음 같은 경우는 만기되는 사례가 있고 배서되는 사례가 있고 할인되는 사례가 있고 부도되는 사례가 있어요. 즉 내가 타인에게 받아둔 어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대변에 회계 처리가 되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는 건 딱 하나 케이스예요. 만기가 돼서 저희가 채무자니까 돈을 주는 것밖에 없죠. 이걸 팔아치울 수도 없죠. 채무죠.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반제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히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만기로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들어음 입력할 때는 창이 떠가지고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지급어음 입력할 때는 쑥 지나가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만기 결제 부분만 쭉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증명서류가 만기 없죠. 증명서류에 대한 거론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요 대금이 어디에서 빠져나갔냐면 대변이죠.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통장은 신한은행.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적요가 지급어음 당좌결제 4번 적요 걸을까요? 이렇게 해서 기표번호 확정 지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감소 2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의 감소 200만원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처리 다 마무리했으면 이제 지급어음 명세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수불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회 눌러주세요. 바뀌었죠? 앞서 저희가 미수령 창에 열매가 떴었는데 방금 발행했던 어음을 만기 결제하고 나니까 구분명은 결제라고 뜨고요. 그리고 여기 만기일자가 되고요. 처리일자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발행된 어음은 9매인데 수령한 어음도 9매로 뜨고 있어요. 그러면 한 매는 어디 갔냐? 여기 만기 결제로서 한 매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만기일별로 조회하실 수도 있고 거래처별로 조회하실 수도 있고 이거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어음 조회해가지고 2021, 0101, 2021, 1231 이렇게 1년 거. 그러면 얘가 지금 저희가 만기일자가 돼서 왔던 어음이다라고 해서 보여지고 있죠. 발행일은 뭐 5월 2일자이다. 만기일별로 보시게 되면 이것도 1월 1일부터 그냥 12월 31일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어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기가 됐다. 거래처별 한번 볼까요? 거래처별로 여기 잔액과 내용인데 내용으로 해서 2021, 0101, 2021, 1231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거래처 처음 엔터 치시고 두 번째 엔터 치시고 이렇게 마지막 거래처.
자, 그러면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요거 이렇게 스크롤 끌고 가시면 이렇게 보여져요. 5월 2일자에 달아 이 어음 1번 어음이 6월 30일자에 달아 일반 어음으로 대변에 이렇게 이건 차변이죠. 요게 원래 대변. 그러니까 지금 발행과 결제라서 이렇게 보이죠. 발행하면 얘가 대변, 결제되면 얘가 차변으로 오게 되는 거죠. 5월 2일자에는 지급어음이 잔액이 200이 있었는데 6월 30일자에는 잔액이 없죠. 수불부 볼까요, 여러분? 수불부는 아까 읽어냈네요. 그럼 어음 명세서 한번 볼까요? 결제일 기준은 6월 30일로 한번 볼까요? 결제일 기준 6월 30일로 왜 안 나타나죠? 얘가 만기 결제가 6월 30일이었죠. 맞는데? 결제가 돼버려서 그런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제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결제가 다 돼버려서 조회되는 데이터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처리는 저희가 안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 명세서까지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앞서 이제 일자별 자금 계획 카렌다 보셨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5월 달로 이렇게 자금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 한번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음 거래가 들어오지는 않네요, 여러분. 6월 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만기 처리 다 끝내버려서. 자, 그럼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지급어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저하고 한번 쭉 스킵을 해보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지급어음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답안만 조금 산출해 볼까요? 1번. 지급어음 명세서에 수불부를 조회하셔서 2021년 은행으로부터 수령을 받아 등록한 어음 중에서 미발행된 약속어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느낌 오죠? 몇 매였죠 아까? 네, 9매잖아요. 저희 하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좀 이따가 2번까지 읽고 나서 지급어음 명세서 6월 중에 만기 결제되는 어음의 거래처와 금액을 조회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 이미 거래처하고 금액 부분은 한 건밖에 없었어서 마지막에 저희가 회계 처리한 내용이죠. 이제 그거 살펴볼까요, 여러분? 어쨌든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수불부 조회하셔서 미발행된 거. 여기 하단에 있죠, 여러분. 구음에 9가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만기 결제. 만기일별로 요거 조회해서 보시면은 회사 이름은 거래처는 주식회사 이솔전자가 답이 되겠고 금액은 2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자금 관리까지를 모두 다 마쳤어요, 여러분. 네.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걸 조금 만나보면은요, 특이한 거 외에는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작업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저희가 어음까지 해서 정리가 거의 다 되면 웬만한 회계 처리들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건드릴 예정이라서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표 입력을 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전표 입력하는 창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전표 입력은 어떤 거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냐면 저희가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됐을 때 실제로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걸로 전자세금까지 입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까지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패스하실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전표 입력을 하시는 게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부가세하고 관련 없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 부가세하고 관련 있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ERP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짜로 했다가 지울게요, 여러분. 그냥 8일자로 이렇게 가시면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5번 매입 부가세. 그럼 제가 5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요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반영되는
부속 서류, 부가세 신고서 이런 거에 반영되는 그 메인 매출전표 입력 효과가 있는 거예요. 6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매출 부가세 쪽에 입력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여러분이 저하고 1번 출금, 2번 입금, 차변 3번, 대변 4번 요건 해보셨잖아요. 근데 5번 매입 부가세, 6번 매출 부가세는 뒤에 가서 이제 챕터를 좀 달리해서 4장에서 만나보실 예정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아웃 하시고요. 요거 굵직하게 백데이터 한번 제가 이제 받아 볼게요. DB 툴박스 누르셔가지고요. DB 백업. 제가 폴더별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마다 입력한 내용들을 백업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서 조금 ERP가 구동되는 게 조금 버겁고 번거롭고 힘들고 그럴지언정 제가 바탕화면에 한번 봐볼게요. 오랜만에. 어떤 식으로 폴더를 만드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3장까지 입력 완료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하나의 획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획을 긋는 거라서 다른 백업 폴더에서 바탕화면에 제가 폴더 만들어 놓은 거 3장까지 입력 완료 데이터 이렇게 DB도 받아 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좀 힘드신 거 알거든요. 이제 ERP가 다른 프로그램 수업보다 더 이제 힘들어요. 그걸 또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의 노력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든 거 알거든요. 네, 아는데 열심히 이제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난관들을 계속 버티면서 오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마음 아니까 힘내시고요. 이제 굵직한 한 획을 그었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부가가치 신고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ERP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력되는 전표들, 즉 부가가치 신고와 관계없는 전표들에 대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단락 지어서 공부를 마무리하시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4장으로 넘어오실 때는 3장까지의 내가 공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재밌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이제 툭하니 던져지면 세법이잖아요. 회계 공부는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요. 세법이 진입될 때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쉽거든요. 왜냐면 커피 한 잔을 드셔도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 신용카드 딱 결제하시고 나서 현금 영수증 받으시고 나서 공급가액 3,000원, 부가가치세 300원에서 3,300원에 커피를 마시게 되게 되면 그 3,300원 결제된 영수증에 여러분은 일반 소비세로서 10% 소비세를 국가에 내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동이 돼서 이제 공부를 세법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번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와 대화하기 시간 잠시 가지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3일 인포마인의, 그러니까 3일의 법인의 출판사 3일 인포마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존 스마트A라고 FAT 2급, FAT 1급, 회계실무 2급 1급, TAT 2급 1급, 세무실무 2급 1급 책을 쓰고 있는 저자예요. 근데 그 책 이름이 I can FAT 회계실무 2급, I can FAT 회계실무 1급, I can TAT 세무실무 2급, I can TAT 세무실무 1급이에요. 제가 책 이름을 네이밍을 I can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요.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라는 걸 공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해서 I can이라고 한 거예요.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요. 내가 먼저 출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나는 할 수 없어. 절대로 안 될 거야. 시간 없네 뭐. 이렇게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그러지 못하는 이유부터 막 찾게 되신 적은 없으세요? 공부를 하기도 전에 ERP를 막 내가 열심히 해보기도 전에
부가가치세를 만나보기도 전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한번 하자라고 마음 먹으셔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실행하셔야 되겠죠.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하자라는 마음도 안 먹어보면 성공이 여러분 앞에 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응원을 빌어드리면서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